안녕하세요. 사연 하나 노래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고고싱. 그날 밤 63살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랑에도 나이가 없다는 걸. 어두운 침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석주 씨의 손이 내 목덜미를 타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영선 씨, 떨리시죠? 네. 무서워요. 저도요. 하지만 당신을 원해요. 만지고 싶어요. 그의 입술이 내 귓볼을 스쳤어요. 아, 3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 영선 씨, 저를 봐요. 석주 씨가 내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달빛 아래 그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연민과 사랑이 뒤섞인. 당신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이 순간. 그의 손이 내 블라우스 첫 번째 단추에 닿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예순이 넘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떨리는. 저는 그날 밤 알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걸.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언니, 이번엔 진짜야. 문 안 열면 여기서 꼼짝도 안 할 거야. 2023년 5월 어느 토요일 새벽 6시. 나는 이불 속에서 동생 나미의 고함 소리를 들었습니다. 3살 아래 동생이지만 목소리는 나보다 2배는 큰 그 아이가 또 우리 집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누르고 있었어요. 경기도 수원 영통구에 사는 저는 이영선 63세은 30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폐암으로 떠나보낸 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언니 제발. 오늘은 꼭 나와야 돼. 나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집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나미야. 제발 그만 좀. 문을 연 순간 나미가 내 얼굴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언니, 나 진심이야. 언니가 안 나오면 나도 끝이야. 우리 둘이 같이 여기서 죽자. 그리고는 정말로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나 자신만 괴롭힌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아프게 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 아침마다 오늘도 예쁘네 하며 웃어주던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남편이 떠난 후 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었어요. 밥도 대충 간단히 먹고, 씻는 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예전에 아끼던 옷들은 전부 옷장 깊숙이 처박아뒀죠.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알았어. 옷 입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30분 후 나는 나미가 억지로 입힌 남색 원피스를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거울도 안 보고 나온 머리는 산발이었지만 나미는 일단 차 시동부터 걸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언니, 그냥 나만 믿어. 차는 인천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소래포구 근처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어요. 형광색 현수막이 펄럭이는 대형 관광버스. 그 앞에 50대부터 70대로 보이는 남녀 40여 명이 우르르 모여 있었습니다. 황혼의 로맨스. 2박 3일 속초 여행. 나는 비명을 질렀어요. 나미야. 이게 뭐야? 차에서 내리려 했지만 나미가 문을 잠갔습니다. 언니 3년이야. 3년. 언니 이러다 정말 죽어. 딱 한 번만. 응? 미쳤어? 나 이런 거 절대 못해. 하지만 나미는 이미 내 가방을 들고 버스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든 총무가 소리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여행의 룰은 간단합니다.
이름도 묻지 마세요. 나이도 묻지 마세요. 오직 인연으로만.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이미 반쯤은 취한 사람들도 보였죠. 나는 마지못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총무가 제비뽑기 상자를 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손님. 번호 뽑으세요. 이게 2박 3일 동안 옆자리 파트너 번호입니다. 나는 종이를 하나 집어냈어요. 7번. 7번 남성분 어디 계세요?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든 남자가 있었습니다. 손을 든 사람은 한석주 66세. 회색 체크 셔츠에 깔끔한 면바지를 입은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조용히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내가 자리에 앉자 그분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나는 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속초까지 4시간. 신나게 가봅시다.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노래방 기계가 켜졌어요. 앞자리 아줌마가 소주병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옆에 남자분 왔네. 한잔 하실래요? 나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어요. 그때 옆에 앉은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즐겁게 드세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말투였어요. 버스 안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술 냄새, 향수 냄새, 땀 냄새가 뒤섞였죠. 나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아, 나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때 옆자리 그분이 가방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건넸습니다. 드세요. 많이 답답하시죠? 감사합니다. 생수를 받아 마시는데 그분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친구 녀석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조용한 문화 탐방이라고 하더니.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부담 안 되시면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가는 길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뭐 하셨어요? 전에는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30년 하다가 올해에 퇴직했고요. 아, 그래서 말씀이 참 단정하시네요. 전 건축가였습니다. 작년에 은퇴했고요. 건축가요? 어떤 걸? 주로 학교 건물이요. 수원 쪽에도 제가 설계한 학교 몇 개 있어요. 우리의 대화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정오가 넘어가자 버스 안 사람들이 하나둘 졸기 시작했어요.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커튼도 쳐졌고요. 석주 씨가 나를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혹시 실례지만 혼자 사세요? 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하늘의 별이 되셨어요. 폐암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석주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도 5년 전의 사고로. 나는 깜짝 놀라 그분을 봤어요. 그분의 눈에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럼 혼자. 네. 5년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단 몇 시간 만에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걸요? 석주 씨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나는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빼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상하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하지? 버스는 속초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오후 3시. 버스가 강릉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지만 나와 석주 씨는 버스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안 내리세요?
사람 많은데 싫어요.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석주 씨가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그럼 여기서 좀 쉬죠. 버스 안이 조용해지자 우리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은 있으세요? 아들 하나요. 요즘 연락 잘 안 해요. 바쁘다고. 내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머니 걱정 안 하던가요? 혼자 계시는데. 처음엔 맨날 전화했죠. 근데 제가 너무 우울해하니까 피하더라고요. 부담스럽나 봐요. 석주 씨가 내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석주 씨도 그랬죠? 네.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 살아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우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오후 6시. 버스가 속초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총무가 방 배정을 했어요. 남녀 따로따로 방 배정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1층 식당에서 회식. 나는 3층 방을, 석주 씨는 5층 방을 배정받았어요. 방에 들어간 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나 뭐 하는 거지? 이게 맞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생 남이었습니다. 언니, 어때? 좋은 사람 만났어? 남이야. 나 내일 아침에 집에 갈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여기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남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딱 하루만 더 있어봐. 응? 내일 보고 그래도 싫으면 데리러 갈게. 저녁 7시. 1층 식당에는 40명이 둘러앉아 회를 먹고 있었어요. 나는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석주 씨가 두리번거리다가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석주 씨가 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회를 접시에 담아줬습니다. 드세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자, 이제 노래방 타임. 총무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죠. 석주 씨가 내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가실래요? 바닷가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9시. 속초 해변. 파도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나와 석주 씨는 나란히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영선 씨. 네. 오늘 만나서 참 좋았습니다. 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요. 석주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를 마주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 혹시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여행 끝나고도 만날 수 있을까요? 내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 이런 거 처음이에요. 다른 남자 만나본 적이. 저도요. 아내 말고는 처음이에요. 석주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달빛 아래서 우리는 마주봤습니다. 영선 씨, 당신이 하루 종일 제 마음을 붙잡았어요. 석주 씨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어요. 석주 씨의 입술이 닿는 순간 3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내 심장이 쩍 하고 갈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워 몸이 굳었지만 이내 그분의 입안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너무도 그리웠던 것임을 깨달았죠.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더 깊이 갈구했습니다. 석주 씨의 손이 내 가슴 안으로 들어와 허리를 감싸 안았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영선 씨, 방으로 갈까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고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셔츠 깃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승낙이었죠. 사람들은 식당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어서 우린 아무도 없는 빈 방으로 갔어요. 모텔 방 안은 어두웠지만 창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은 석주 씨가 떨리는 손으로 내 원피스의 뒷지퍼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지퍼가 내려가는 드르륵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고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름다워요. 정말로. 옷이 어깨 아래로 흘러내리고 차가운 공기가 살결에 닿자 나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닿은 석주 씨의 따뜻한 손바닥이 내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죠. 63세의 몸. 탄력은 줄어들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내 몸을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가슴에서 손이 머무르다 더 아래로. 아래 깊숙이 그의 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침대 위로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석주 씨의 거친 숨소리가 내 목덜미에 닿았고 그의 입술은 내 쇄골을 지나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들이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기분이었어요. 나 역시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단단하지만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의 가슴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살결을 맞대며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온기가 이토록 간절했다는 것을요. 영선 씨, 아프거나 불편하면 꼭 말해요. 그는 끝까지 나를 배려했습니다. 그가 내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을 때 나는 꽉 막혔던 숨이 터져 나오듯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묵직한 통증 뒤로 밀려오는 뜨거운 일체감. 그것은 단순한 쾌락이라기보다 영혼까지 채워지는 위로에 가까웠습니다. 움직임이 더해질수록 방 안에는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살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석주 씨의 등 뒤로 손을 뻗어 그를 내 쪽으로 더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석주 씨. 아. 내 입에서 터져나온 이름이 공중에서 흩어지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생겨도 사랑을 나누는 순간의 눈빛만큼은 청춘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순간, 석주 씨가 절정에 다다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석주 씨는 땀에 젖은 내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귀를 대니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영선 씨. 다시 살려줘서.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어있던 나를 깨운 건 그날의 파도 소리도 술 기운도 아닌 나를 여자로 봐주는 이 남자의 진심 어린 손길이었습니다. 영선 씨. 네. 당신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늙었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이 가장 아름다워요. 우리는 그렇게 껴안은 채 잠시 머무르다 각자의 방으로 향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내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요? 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어디 가셨어요? 병원이에요? 친구들이랑 여행 왔어. 여행? 갑자기요? 어디인데요? 속초.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전화 자주 하시고요. 그래. 전화를 끄는 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석주 씨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내 얼굴은 괜찮지 않았어요. 내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사랑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2박 3일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버스가 인천 공터에 도착했을 때 나와 석주 씨는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영선 씨, 내일 점심 같이 하실래요? 네. 좋아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나미가 달려왔어요. 언니, 어땠어? 완전 달라 보이는데. 나미야.
그분이야? 옆에 계신 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주 씨가 나미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주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언니 잘 부탁드려요. 나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내가 웃고 있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석주 씨였습니다.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네. 석주 씨도요? 네.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내일 점심 수원역 앞 한정식집 어때요? 제가 예약해 놓을게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는 옷장을 열었어요. 3년간 안 입었던 옷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어봤어요. 내일은 이거 입어야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머리를 감았습니다. 화장도 했어요. 옷도 깨끗한 걸로 꺼내 입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준호가 서 있었어요. 엄마 안녕아. 준호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엄마 화장하셨어요? 어디 가세요? 응. 친구 만나러. 무슨 친구요? 엄마 친구 다 연락 안 하시잖아요. 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야.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관광 안내장을 발견했습니다. 황혼의 로맨스 묻지마 관광.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그건 설마 이런 데 다녀오신 거예요? 엄마가?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준호야, 너무 그러지 마. 이게 무슨 저급한 모임이에요. 엄마가 전직 교사인데 어떻게 이런 데를.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야, 거기서 무슨 남자라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화장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만났어. 좋은 분 만났어. 준호가 비웃었어요. 좋은 분이요? 그런 데서 만난 사람이 무슨 좋은 사람이에요? 석주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석주? 이름까지 알아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준호가 안내장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이에요. 3년. 어떻게 벌써 다른 남자를. 그럼 난 언제까지 혼자 살아야 되는데. 나는 소리쳤어요. 준호가 놀라서 나를 봤습니다. 엄마, 너는 엄마가 평생 혼자 살기를 바라니? 죽을 때까지. 아빠한테 죄송하지도 않으세요? 아빠는 가셨어. 근데 난 아직 살아있어.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게 엄마를 위한 거예요. 준호야, 전 이만 갈게요. 정신 좀 차리세요. 쾅. 문이 거칠게 닫혔어요. 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시간 후, 나는 석주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석주 씨, 미안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그만 만나요. 전화기 너머로 석주 씨가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왜요? 아들이. 알았어요. 너무 화를 냈어요. 저는 아들까지 잃을 순 없어요. 영선 씨, 죄송해요. 행복했어요. 정말로.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침대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석주 씨한테서 문자가 계속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준호인가 싶어서 문을 안 열려고 했는데
나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나야. 문 열어. 문을 열자 나미가 양손 가득 반찬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언니, 왜 이래? 한석주 씨하고 무슨 일 있어? 나미야, 나 아들한테 들켰어. 그래서? 준호가 너무 화를 냈어. 다시는 만나지 말래. 나미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는 언제까지 아들 눈치 보고 살 거야? 나미야. 준호가 내 전부야. 언니 인생은 언니 거야. 언제까지 아들 위해서만 살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나미가 돌아간 후 나는 석주 씨가 보낸 문자를 읽었어요. 영선 씨, 저 포기 안 합니다. 제대로 하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 나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한석주 씨가 준호 회사 앞에서 기다린대. 뭐? 나미야, 그거 누가 그래? 한석주 씨가 나한테 전화했어. 준호 씨 회사 주소 좀 알려달라고. 안 돼. 준호가 더 화낼 거야. 언니, 한석주 씨 진심 같던데? 그냥 믿어봐. 그날 저녁, 석주 씨는 준호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대요. 은퇴 증명서와 건축사 자격증, 그리고 30년간 설계한 건물 포트폴리오를 가방에 넣고요. 준호가 퇴근하자 석주 씨가 다가갔답니다. 이준호 씨? 준호가 돌아봤대요. 누구세요? 한석주라고 합니다. 영선 씨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준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대요. 뭐하러 왔어요? 석주 씨가 침착하게 서류를 꺼냈답니다. 제 신분증이고요. 이건 건축사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30년간 설계한 건물 목록이에요. 준호가 서류를 훑어봤대요. 서광초등학교? 이거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건데. 네. 제가 설계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답니다. 그래서요? 건축가면 뭐 어떻다는 거예요? 전 당신 어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이상한 마음 없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내 아내도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5년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아십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TV 보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당신은 아직 젊으니까 모를 겁니다.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알아요. 그 고통을요. 우리 엄마가 많이 외로우셨어요? 많이요. 매일 밤 우셨대요. 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절대 안 우셨죠. 아들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대요. 전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석주 씨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답니다. 속초 바닷가에서 찍은 내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이게 제가 찍은 어머니 사진입니다. 3년 만에 처음 웃으신 거래요. 그날 밤 준호가 우리 집에 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나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한참 만에 나는 문을 열었어요. 왜 왔어? 엄마, 죄송해요. 나는 놀라서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야,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준호가 나를 껴안았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분 만나세요. 좋은 분 같더라고요. 정말? 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석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석주 씨, 영선 씨, 괜찮으세요? 우리 아들이 허락했어요. 석주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요? 네. 만나요. 오늘 점심. 네. 같은 곳에서 뵙겠습니다. 수원역 한정식집. 나와 석주 씨가 마주 앉았어요.
석주 씨 고마워요. 우리 아들 만나주셔서. 당연한 거예요.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석주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영선 씨, 아직 이른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랑 같이 살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제가 양평에 작은 집을 설계 중이에요. 거기서 같이 살아요. 하지만 천천히 결정하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석주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경기도 양평.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석주 씨가 직접 설계한 작은 전원주택이 완성되었습니다. 영선 씨, 다 왔어요. 석주 씨가 차를 세웠어요. 나는 집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당신을 위해 설계했어요. 전부 남향이고요. 부엌도 넓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첫날 밤, 나는 침실에서 가방을 풀고 있었습니다. 석주 씨가 문을 노크했어요. 영선 씨, 들어가도 돼요? 네. 석주 씨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와인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주예요. 우리 새 출발. 우리는 건배를 했어요.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강물에 달빛이 반짝였죠. 영선 씨. 네. 행복해요. 나는 석주 씨를 바라봤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석주 씨는요? 전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석주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당신이 더 예뻐 보여요. 거짓말. 저 이제 완전히 할머니인데. 내 눈에는 25이에요. 석주 씨가 내 뺨을 쓰다듬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석주 씨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어요. 천천히 내려와 눈가에, 뺨에, 그리고 입술에. 우리의 키스는 처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어졌어요. 석주 씨의 손이 내 어깨를 감쌌어요. 나는 석주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석주 씨. 네. 걱정돼요. 왜요? 이런 거 오랜만이라서. 석주 씨가 나를 안아주었어요. 천천히 해요. 우리 시간 많아요. 석주 씨가 내 카디건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괜찮아요? 석주 씨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석주 씨의 손길이 내 어깨를 따라 내려갔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만지듯. 내 몸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요. 석주 씨가 내 귓가에 속삭였어요. 나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석주 씨의 가슴에 파묻었습니다. 석주 씨가 나를 침대로 부드럽게 이끌었어요. 달빛이 우리를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석주 씨의 손이 내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옷 위로 느껴지는 체온. 내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영선 씨, 저를 봐요. 나는 눈을 떴어요. 석주 씨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석주 씨가 내 블라우스를 벗겼어요. 나도 석주 씨의 셔츠를 풀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남은 몸. 하지만 우리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석주 씨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습니다. 내 손이 석주 씨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급할 것도 없었죠.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나는 작은 신음을 흘렸어요.
석주 씨가 더 깊이 나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우리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달빛 아래서 우리 둘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들이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외로움이 위로로, 아픔이 치유로, 상처가 사랑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석주 씨가 나를 더 꽉 안았습니다. 나도 석주 씨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꽉 붙잡았어요. 영선 씨, 영선 씨. 석주 씨가 내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어요. 석주 씨. 우리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었습니다. 절정의 순간, 나는 석주 씨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어요. 석주 씨도 나를 더 깊이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가 동시에 속삭였어요. 그리고 모든 게 멈췄습니다. 시간도 세상도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순간이었어요. 한참 후 나는 석주 씨의 품에 안긴 채 잠들어 있었어요. 새벽녘에 눈을 떴을 때 석주 씨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깼어요? 네. 잘 잤어요. 영선 씨. 네. 어젯밤. 행복했어요? 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했어요. 석주 씨가 나를 꽉 안았습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라서 모든 게 완벽해요.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어요. 1년 후, 동생 나미가 양평집을 찾아왔어요. 언니, 여기 진짜 좋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나미야, 어서 와. 언니 완전 젊어졌다. 피부가 왜 이래? 나는 수줍게 웃었어요. 석주 씨가 마당에서 상추를 들고 왔습니다. 처제 왔어? 오늘 제육볶음 해줄게. 형부 요리 실력 최고. 우리 셋이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을 먹고 나미가 돌아간 후 나와 석주 씨는 마당에 나와 별을 봤습니다. 영선 씨. 네. 우리 내일 어디 갈까요? 제주도 어때요? 좋아요. 같이 가요. 석주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나는 석주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붉은빛, 보랏빛이 뒤섞인 아름다운 황혼. 이제 나는 압니다. 인생의 노을은 끝이 아니라는 걸.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기 위한 시간이라는 걸. 63살 나이에 만난 사랑. 어쩌면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진짜 사랑일지도 몰라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시작되죠. 묻지마 관광버스. 7번이라는 번호표. 그리고 어둠 속 떨림. 하지만 그 모든 우연이 모여 나는 생애 가장 뜨거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사랑이 주제였어요. 여러분이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도 사랑입니다. 오늘의 노래 리차드 막스의 라이트 히 WAI팅 라이트 히얼 웨이팅. 유튜브 검색해서 들어보세요.